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유튜브를 계속 찍었는데 갑자기 그 차가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실에 박살이 났습니다. 사무실에 박살이 나서 지금 사무실에 지금 수리를 하고 있어요. 유리랑 이런 게 다 깨져 가지고 자동차가 이제 주차하려다가 다 이렇게 다 박살을 내 가지고 사무실이 완전히 망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사무실을 못 갑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도 고정 댓글에 달 테니까 혹시 제 페이스북 친구 추가하시면 제가 친구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렇고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마이크도 없이 그냥 이어폰으로 인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깐요. 네, 그냥 그렇게 하시고 워낙 제가 이렇게 날것으로 찍다 보니까 또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당장 지금 엄지할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뭘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양도세 중과가 1 년간 유예된다는 얘기가 발표가 났고 또 일시적 일가구 1 주택도 기존의 1 년에서 2 년으로 전입 안 해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정적 때 조정기일 때 양도세 중과를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일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제 새로 산 주택을 전입을 하는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1 년이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이제 비과세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제 전입을 안 해도 되고 이쪽에 새로 전입을 안 해도 되고 기존의 1 년에서 2 년으로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해 주겠다고 발표가 났고 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인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기존 1 가구 1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지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지 취득세도 중과세율을 안 맞았거든요. 중과세율을 안 맞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양도세가 2 년으로 유예를 해 줬는데 양도세는 비과세 받는데 취득세는 또 만약에 1 년에서 2 년이 유예가 안 되면 1년 안에 처분을 못 하면 이게 취득세가 중과를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최근에 변경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취득세도 2년 이내에 처분하면은 마찬가지로 취득세 1 가구 1 주택 비과세일 경우에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취득세도 중과가 안 하고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된다. 최근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시급한 그다음에 지금은 정부에서 정책에서 하려고 하는 게 종부세가 이제 주택 수보다는 가액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것도 50억 짜리 주택 하나 있는 것보다 사실은 뭐 5억 짜리 10 채를 더 있으면 종부세가 훨씬 더 많이 내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불합리하다. 불합리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가 주택은 더 오를 수 있다.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저가 주택 그러니까 5억 짜리 사실 5억 짜리 아파트들은 이제 지방에 있는 거고 50억 짜리는 강남권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종부세 이런 게 똑똑한 1 주택으로 하게 되면은 강남권의 주택들이 더 수요가 몰리고 이런 지방권의 아파트들은 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더 부의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가액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정책들 이 정책은 안 나왔는데 아마 고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인제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 당연한 원리죠. 왜냐면 이게 주택 수로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인제 한 채를 갖는 게 더 유리하니까 이 기존 주택을 다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야 되니까 계속 인제 강남이나 고가 주택만 계속 오르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액으로 다시 바꾸겠다 해서 요런 것도 최근에 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만간 요런 계획도 정책도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빨리 시급하게 없애야 될 정책은 도대체 뭐냐.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저는 취득세 중과를 당장 없애야 된다고 봐요. 취득세 중과. 그러니까 지금 현행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 지역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원래 첫 주택은 그냥 일반 세율인데 2 주택 같은 경우에는 8% 3 주택은 12%의 중과세율을 맞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조그만 주택을 내가 하나 샀는데 그리고 주택을 딴 거를 하나 더 샀는데 이게 이 주택이 취득세가 원래는 1에서 3%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6 억까지는 1% 9 억까지는 2% 9억 이상은 9억 초과는 3% 이렇게 누진세율로 적용이 됐던 건데 근데 이거 가액과 상관없이 그냥 8% 12%를 매겨 버리면 즉 6 억짜리 5 억짜리 주택을 내가 사려고 하는데 일시적 일가구 1 주택이 아니라 내가 추가로 더 주택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원래는 1%만 내야 될 세금을 내가 2 주택이기 때문에 8%를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내가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고 다른 데 주택을 더 사서 어차피 입주 때문에 좀 이렇게 주택을 사고 팔 계획으로 사야 되는데 이것도 8% 12%의 세금을 매기게 되니까 내 조그만 분양권 때문에 이게 갑자기 취득세가 원래는 1%만, 그러니까 6억 이하는 1%니까 1%만 내야 될 거를 8% 12% 낸다고 하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똘똘한 한 채를 먼저 사야 된다. 왜냐하면 첫 주택은 기본 세율이니까 1에서 3% 기본 세율이 되니까 일단 첫 주택은 무조건 똘똘한 한 채로 사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두 번째, 3주택을 사게 되면은 살 때는 이제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 한 채까지는 또 취득세가 1에서 3%만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1에서 3% 적용되고 비조정 지역 두 채를 사면 그때부터 이제 8% 3주택 12%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첫 주택은 똘똘한 한 채를 사자 이런 수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 강남 쪽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이른바 수도권 쪽에 똘똘한 한 채를 먼저 사고 나서 그다음에 서브로 2주택, 3주택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돼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첫 거래가 되는 것도 이왕이면은 수도권 서울 쪽에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가뜩이나 서울, 수도권, 강남 쪽은 많이 올랐고, 그죠? 지방 쪽은 좀 이렇게 덜 올랐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이 그 취득세 중과 때문이라도 내가 첫 주택은 반드시 서울 수도권에 먼저 사야 되고 그리고 나서 지방 주택을 사야 된다. 이런 심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 거래도 서울 수도권 위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지방 시장과 또 서울 수도권의 양극화가 또 진행이 되고 이게 또 가격적인 면에서 부의 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장 지금 시급하게 없애야 될 부분이 일단은 취득세 중과를 원천적으로 폐지해야 돼.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됐던 이유가 사실은 그 내가 그 가액에 대해서 취득세 자체가 그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취득세를 매기는 건데 내가 2주택일 때 3주택일 때 취득세율이 완전히 달라진 8% 12% 고정세율로 달라진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가격을 오히려 좀 왜곡시킬 수 있는 오히려 수도권, 서울 이런 쪽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격 구조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폐지를 해야 되고 더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없애야 될 게 취득세 중과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여러분 그 제가 볼 때는 취득세 이 중과 부분도 현실화 그러니까 다시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 사실 양도세 중과 부분도 제가 1 년간 유예했지만 아마 1 년이 지나면 조정 지역이 제가 볼 땐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의 격차를 나누면서 오히려 조정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반사 이익을 충분히 얻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비조정 지역.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조정 지역에. 근데 이 부분을 당연히 없애고 그다음에 없애게 되면 양도세 주관부도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양도세 중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정 지역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양도세 중과가 해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1년 안에 뭔가 집을 팔아야겠다.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1년 안에 정말 급하신 분은 1년 안에 그 양도세 중과를 안 막기 위해서 유예 기간 안에 팔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1년 안에 조정 지역이 해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있다가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면 양도세 중과를 아예 안 막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말 내가 급하지 않으면 양도세 때문에 양도세 중과 혜택 양도세 중과를 안 맞으려고 1년 안에 내가 반드시 팔아야겠다. 이거는 조금 잘 고민해 보고 생각을 해 보셔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그 제 영상 예전 영상 보시면 한번 보시면 전부 다 맞아요. 정말 정확하게 전부 다 맞거든요. 심지어 제 영상 중에서 환율 예측한 부분도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정확하게 맞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제 채널이 보기에는 이렇게 좀 많이 허접하고 또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찍는 것 같지만 돌이켜서 보면은 제 영상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맞는 말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잘 꾸준히 보시고 1년 후에 그 조정적이 과연 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취득세 중과 부분이 곧 없어질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질 건지 안 없어질 건지 요것도 같이 좀 이렇게 보시면서 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